어느 나라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탄핵하고 모든 예산을 없애서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려는 이런 국회가 어디냐고요. 결국에는 국회에서 뭔가 옳지 않다거나 정당하지 않다거나 하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법부가 인증을 해주고 있다고요. 권력 영합하는 그 사형 구형에 또다시 사법부가 영합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까? 창피하죠. 창피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다. 저는 오늘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듣기 어렵고 귀를 열고 귀를 계속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몇 가지의 황당한 정말 그 얘기는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예. 충격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네요. 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장관님에게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정청래 같은 자나 반국가 세력이나 잘한다 하는 구형이지 저런 식의 구형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얼마나 반법치 도구에 불과한 수사기관이라는 걸 자인하는 그런 수악한 구형이었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더니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로 뭐랄까 무기징역을 하든 사형을 하든 아무 의미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사법부가 판사의 탈을 쓰고 그 특검에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정치 선동적인 다분히 권력 영합하는 그 사형 구형에 또다시 사법부가 영합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까? 창피하죠. 창피해. 이건 창피한 겁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장관님께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민간인에 불과한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징역 18년이 선고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국회는 누가 견제하냐? 제 말이 그 말이죠. 여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식의 사법부가 재판 쇼를 하고 국회가 저렇게 독재를 하고 국회 독재죠. 결국에는 국회에서 뭔가 옳지 않다거나 정당하지 않다거나 하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 권능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법부가 인증을 해주고 있다고요. 황당한 얘기죠. 그럼 국회는 누가 견제합니까? 국회는 애초에 대한민국 헌법이 이런 식의 폐악질을 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나 통제 수단을 아예 명문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법부의 법관이 법정 경위들을 들면서 조폭처럼 변호사를 잡아놓겠다고 깡패처럼 행동하는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해악하고 그냥 국회의원에 불과한 자들이 영합해서 탄핵한다고 하면은 그게 맞다고 사법 독재가 영합할 줄 몰랐던 거죠. 판사나 국회가 착해서가 아니고 판사나 국회가 아무리 막 나가도 사법부나 국회가 아무리 막 나가도 여기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 국회가 이딴 짓을 합니까? 어느 나라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탄핵하고 모든 예산을 없애서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려는 이런 국회가 어디냐고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옳다 그르다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식의 국회가 탄핵해도 되고 내란이라고 해도 되고 라는 이런 식의 판결을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권한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통제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애초부터 국회나 법관에게 사법부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회나 사법부가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지막 수단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의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그러면은 그냥 선출직도 아닌 판사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러면 국회는 누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도 국회가 사후에 승인을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군인 동원했다고 할 거니까. 이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원했던 방법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걸 원한 거라고.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 그걸 사법부가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사법 내란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판할 거에 한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저는 사실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에서 어떤 공보 역할을 하고 언론을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혹여라도 있을 무죄 선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판쇼에 불과했잖아요. 입장을 낼 게 없습니다. 입장을 낼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부당하니까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을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이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독재를 일삼는 의회, 대한민국 국회가 그냥 행정권까지 다 통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 국가죠. 내각 책임제. 의회 독재죠. 그게 의회 독재라고요. 네, 썸네일 보고 들어왔어요. 눈물밖에. 예,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어제도 간단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으로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지금의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양형 이유라는 거예요. 양형 이유라는 건데 양형 이유에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뭐 다 알겠다. 이게 저는 정말로 역겨운 거죠. 사실.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대요. 뭐를?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고 경찰들은 아무 죄가 없고 공무원들 아무 죄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은 장관이 계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처벌받게 생겼어.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장관 때문이라며. 그리고 그게 안타깝다면서요. 그게 안타깝다면 무죄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타까우면 특검이 기소하지 않으면 되죠.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정은 장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하는 거는 사법부 판사들과 특검이라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렇고 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역겨운 소리입니다. 재판하는 내내 있었던 얘기죠. 재판하는 내내 있었던 일이 뭐냐면 군인들이 나오면은 군인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추궁하면 검사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증인을 압박하고 증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뭘 증인을 모욕해요? 증인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소를 합니까? 증인, 군인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을 법대에 세우고 기소하는 사람들은 바로 특검이라고요. 그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예요. 근데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뭘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하면 무죄를 내리세요. 무죄도 안 나오대. 어디다 대고 이걸 갖다가 책임 전가를 합니까? 이게 바로 악어의 눈물이다.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슬프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일말의 그 양심 때문에 눈물 흘렸으니까 그냥 실컷 잡아먹고 뜯어 먹어야지.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판결만 자체가. 예. 자, 계엄 때문에.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까? 자, 일본에서 수상이 새롭게 선출해서 의회를 해산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원래 제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제도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지 말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냅두지 그랬어. 이게 어떻게 비용이고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손실입니까?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고 어떻게든 자기가 헤쳐먹겠다고 하는 한동훈 일당들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잖아요. 근데도 누구한테 남탓을 합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용에 해당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이 판결이 비난받을 것을 예상해서 누구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돼야지 말이지. 탄핵을 안 시키면 대통령의 선거를 다시 치를 일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존중해줬으면 이런 비용을 치러요? 이게 비용이라면 비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고 저는 여기 보면서 이 설실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느냐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날림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종류의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사건이 그런데요. 그냥 피해자의 눈물의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재판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잡아놔요. 건강한 청년들이 어느 날 수갑을 차고 깜빵에 수없이 갇히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판결을 지금 이 중요한 내란 판결에서 하고 있다. 내란 재판결에서. 아니 군인이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피해가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계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그 증언대에 세운 건 바로 대한민국의 그 검사들과 특검과 사법부라고 정말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다. 특검이 돈을 썼습니까?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돈을 썼습니까? 특검이 다 돈 갖다 썼어요. 대한민국의 선거를 억지로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한테 그 사회적 비용을 물으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법리적인 판단입니까? 이게 무슨 법리적인 판단? 이건 정치적인 이익을 쫓아서 사법부가 판결하겠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이제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미 예견이 됐죠. 뭐라 그러냐?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직권남용이 큰 범죄예요? 내란이 큰 범죄예요? 당연히 내란이 훨씬 크죠. 비교할 수도 없죠. 직권남용과 내란이 종류가 비슷합니까? 전혀. 내란과 외환죄는 기본적으로 아예 형법상으로도 다른 장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직권남용죄다. 직권남용죄 그러면 직권남용죄 할 수 있으니까 절도죄도 할 수 있고 직권남용죄 할 수 있으니까 성범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죠. 이미 공수처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판결을 하는 거죠. 끼워 맞추지도 않았어 심지어. 헬스 1cm인지 2cm를 운운하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외국 예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행위죠.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사법부가 이걸 갖다 심사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잖아요. 왜? 대통령의 통치행위니까 그거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아주 비근하고도 선진국의 예를 갖다가 두고서는 거의 중세시대에 가까운 어떤 판결을 찾아가지고서는 그때 무슨 뭐 그냥 완전 야만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당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왕이라는 독재와 의회라는 독재 사이의 권력 투쟁에 기반한 산물을 가지고선 지금 이 2026년도 2월 19일에 적용한다는 건 그 자체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다. 이거는 지금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뭐 짧게 하겠습니다. 그 문명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없느냐?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의 과정에서 결과물로 수반되는 어떠한 살인행위가 있었거나 하면 그 자체로 법률적인 책임을 지겠죠, 그거야.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행위, 계엄 선포하고 계엄을 실행한 행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 그걸 무슨 사법부, 일개 판사들이 이걸 갖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결국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제일 권력의 최고 정점에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이 권력 구조는 의회가 최고의 정점에 있고요. 의회는 다 할 수 있어. 의회는 사실은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때 그 북송 추방 살인 같은 이런 명백한 살인행위도 할 수 있는 집단이 됐어요. 이런 살인행위도 다수당이면 그게 가능한 거야. 왜? 의회에서 뭐라 한 거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판결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돌아다니는 사법부, 의회에 종속돼 있는 사법부, 의회에 비위만 마치고 눈치만 보게 급급한 사법부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법부는 천대엽이 보여줬다시피 그 대법원의 법대를 갖다가 유린하는데도 뒤에서 다섯곳이 손을 모으면서도 한마디 못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의회의 개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대통령이 제일 힘이 없어요. 이 사건 분립주의. 이게 이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자들의 결론이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니까 부정선거 수사가 뭐? 내란이라고. 부정선거 수사가 내란이다. 그러면은 부정선거 수사를 누가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정선거를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법률적인 장치나 제도가 없어요. 이러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탓을 하고 있어요.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보면은 되게 다른 나라들은 다 치밀하게 설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다 나가 죽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입법례를 들여다보면서 의회나 어떤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의회가 간첩들과 반국가 세력을 갖춰 있든 뭐라든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민주주의다. 그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선동되고 왜곡되고 사법부 법기술자들로 유린되고 침해당한 대한민국의 그냥 너덜너덜한 그 피해 현장 그 자체죠, 사실.